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김수지입니다. 6차 산업을 선도해온 당진농업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농업의 날 기념식에서 당진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과 돈섬농원이 각각 국무총리상과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김금순 대표와 돈섬농원 최현심 대표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당진농업의 6차 산업화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도농교류 활성화에 앞장서 왔는데요. 또한 빌리지 푸드 시스템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앞장섰으며 융복합된 6차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령의 여성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농조합을 설립하셔서 이렇게 상을 수상하시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마을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석리 부녀회 58명이 지금 함께 운영하는 거니까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봐요. 그럼 현재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나요? 예, 주로는 이제 매실 한가를 만들고 이제 부수적으로 매실장아찌 한가를 만들려면 조청이 필요해요. 조청, 그다음에 매실액, 그다음에 매실고추장, 뭐 약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전통식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서 체험 장소를 제공해요. 그래서 지금 연간 한 6,000명 이상의 체험이 오는 손님이 있고 조금 더 나간다면 앞으로 농산물 꾸러비 사업도 하면 참 괜찮겠다. 아직은 구상 중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 다 나이가 먹으니까 노후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홀로 되신 분들이 거기서 사시면서 소일거리를 만들고 여기는 이제 우리 자손들이 와가지고 계속 일터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이번 수상에 앞서 지난 2014년 6차 산업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안테나숍에 입점해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등 6차 산업 경영체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관상을 수상한 돈섬농원은 기능성 쌀인 돈섬 오색밀을 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현대화된 가공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돈섬농원은 입소문을 통한 직거래 위주로 판매를 하다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하나로마트와 축현마트에 개통 출하하는 등 판매망을 점차 넓혀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포장 상품 개발로 명절 선물과 답례품 등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며 6차 산업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썰도 굉장히 좋고 두 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일반 백미가 아니라 기능성 오색미를 재배한 지가 지금 15년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오색미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 부부가 진짜 직거래 또는 마트, 학교 급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로 뛰고 움직인 결과가 이 상에서 조금 그래도 보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점점 더 발전하는 돈섬농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진형 삼농혁신과 정부의 농업 6차 산업화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삼농혁신을 선도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는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여성포럼이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 여성들의 비경제 활동률 증가 및 취업률 감소 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 여성포럼이 지난 17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충남 여성포럼은 충남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각 분야에서 충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는 실질적 정책 제안단체로 이번 토론회는 충남 여성들의 비경제활동 증가의 문제점과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여성과 경제활동을 주제로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 및 양성평등의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습니다. 이후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연구위원이 충남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시작된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여성정책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력 단절 분야를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한 원선준 홍성 새로일하기 센터 담당자는 충남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정경록 천안 돌봄사회서비스센터장은 돌봄 노동 분야를 주제로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주목하고 이에 따른 장애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환 경제 분야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간 김만성 서천군 지역 순환경제센터 사무국장은 여성의 지역 일자리 현실을 돌아보고 취업난에 맞서 대한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경수 당진시 통합일자리센터장은 종합일자리 분야를 주제로 당진시 통합일자리센터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민들이 질의 및 응답을 주고받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여성정책 대토론회는 충남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귀담아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신선한 식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로컬푸드의 장점인데요. 하지만 당진에서 귤이나 한라봉, 바나나는 로컬푸드로 만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서부 지방인 당진에서도 귤 재배 중인 곳이 있어 당진 시민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샛노랗게 연그러 가는 귤. 귤 수확이 한창인 이곳은 다름 아닌 당진입니다.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당진 허브하우스의 1650제곱미터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는 귤과 레몬, 만배규, 한라봉, 천리향, 바나나 등 당진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과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현재 귤나무 1000주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양이 적어 아직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귤 수확이 한창인 10월과 11월 농장에서는 귤 체험과 더불어 허브 비누, 허브 초콜릿 만들기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 만든 허브차와 허브 비누를 판매하고 있어 학생들과 가족 등 체험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브하우스 김종열 대표는 거듭된 귤 재배 실패 끝에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는데요. 네, 당진에서도 귤을 볼 수 있다니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귤 재배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는 화분용으로 해가지고 화분으로 팔았는데 이게 자꾸 이제 1년에 뭐 200주, 300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게 이제 이렇게 자꾸 처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걸 하나하나 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하나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하우스를 갖다가 이제 새로 3년, 4년 전에 이제 200평을 져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숨어서 이게 지금 4년 만에 지금 이제 첫 수확이 된 거예요. 이제 체험 또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오시는 손님들도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좀 드릴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귤은 당진에서 재배됐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당도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약품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농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진보건소가 상대적으로 한방 의료 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초락 1위를 제9호 당진 한방 장수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보건소는 한방 장수마을로 선정된 초락 1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방 장수마을은 교통과 거리 등의 문제로 한방 의료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전문 인력이 직접 해당 마을에서 한방 진료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당진보건소가 마을 주민들의 건강 습관 실천율과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했던 초락 1위를 제9호 한방 장수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락 1위는 16일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시 보건소는 한방 장수마을로 지정된 초락 1위의 156가구 310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침시술 등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만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신체적 불편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로 활용하고 한의사와 한방 보조 인력을 투입해 뇌혈관 질환인 중풍 예방을 위한 증상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공체조와 손작업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걷기 실천과 저염식 실천 등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평생학습마을 사업에 참여한 당진 지역 36개 마을 대표자들과 학습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평생학습마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평생학습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가 지난 17일 평생학습마을 사업에 참여한 마을 대표자들과 학습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평생학습마을은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당진 지역 36개 마을이 참여해 노래교실과 요가, 건강체조 등 어르신 맞춤 대상의 강좌와 사물놀이, 탁구, 영어교실 등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강좌가 운영됐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올해 평생학습마을 운영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평생학습마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퍼실리테이션이란 회의나 교육 등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참석자들이 소통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 논의를 발전시키는 기법입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 기법을 이용해 관중심의 입장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마을 관계자들이 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성과로는 전통 타래 만들기와 한과 만들기, 서각 등 마을 특성화 강좌를 개설해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직접 강사가 돼 교육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을 간 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한 점이 꼽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항저우시에서 열린
제1회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평생학습마을을 도시와 농촌 간의 평생학습 접근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사례로 소개해 큰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과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당진보건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보건소가 출산 과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존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었는데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한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장애인 등록증 등 예산 지원 자격 증빙 서류와 출산 및 출산 예정일 증명서를 제참해 당진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단태아, 쌍생아, 3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별로 45만 원부터 162만 원까지이며 지원 금액에 별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성대학교가 산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을 공유하는 동시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산관학 교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신성대학교가 융합교육관 중강당에서 제15회 산관학 교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그간의 산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을 공유하는 동시에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행사는 신성대학교 이병화 이사장과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이인섭 대전 충남지방 중소기업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행사 일부에서는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캡스톤 디자인 수상작 선장 전수와 이인섭 청장의 초청 특강, 산업체 기술지도 사례 발표 및 캡스톤 디자인과 산학 공동기술개발 성과 전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어 2부에서는 산학 맞춤 기술인력 2차 운영위원회 워크숍, 미용예술 계열과 인테리어 리모델링과에서 준비한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앞서 신성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지역의 우수강소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성장 전략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당진형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지역 리더를 선발코자 제2기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선발은 합덕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서 실시되며 각 읍면동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민선 6기 3년차에 접어드는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제2기 주민자치위원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담당하며 지역민의 대표로서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자치위원 선정은 각 읍면동별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시는 선발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주민자치의 이해와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조례 및 청탁금지법 해설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1기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 동안 활발히 활동 중에 있으며 특히 이들은 당진형 주민자치의 초석을 닦으며 실질적 주민자치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기행 배움 속 생각과 깨달음의 시간이다. 천하절경 여유와 휴식이 함께하는 일상의 쉼표다. 지역 탐방 새로운 곳에서 함께하는 대화 소통이다. 이색 체험 설렘 즐거움 기분 좋은 느낌이다. 여행은 또 다른 발견이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